저희 집 꼬마가 이제 내년이면 초등 5학년이 되는데요. 요즘 숙제 좀 봐주다 보면, 이걸 그때 안 잡아줘서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싶은 순간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학년 때는 그냥 웃고 떠들며 다니며 됐는데, 3학년부터 배우는 과목도 확 늘고, 해야 되는 공부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엄마로서 놓친 습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놓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이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습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뒤늦게 이건 미리 할 걸 후회하지 않으시라고, 그리고 지금 막 초등 저학년을 키우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아이 키우면서 정말 잘했다 싶은 습관, 그리고 진짜 후회 중인 습관 두 가지를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선배 수부장입니다. 일단 제 아이 공부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바로 연산을 꾸준히 푸는 습관을 못 잡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아이 스케줄이 보통 끝나다 보니 아이가 저를 만나고 집에서 함께 공부할 시간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남짓이 돼요. 이 시간을 저학년 때부터 연산 한 장이라도 꾸준히 30분씩 매일 풀게 할 걸 이 후회가 많이 듭니다. 아이 성향이 급하고 꼼꼼하지 않은 아이인데 연산을 솔직히 등한시했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거든요. 초등 고학년이 되어 보니 사칙 연산을 집중력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도 그냥 술술 틀리지 않게 연습시켜야 했더라고요. 그렇게 습관을 잡아두지 않았더니 5학년 분수 복합연산 단원을 맞이하면서 통분하고 약분할 때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할지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고요. 그 와중에 덧셈 뺄셈에서도 또 틀리니 문제집에서 다시 풀고 다시 푸는 문제들이 늘어나니 점점 더 수학을 싫어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부랴부랴 연산 문제집 풀리고 있는데 이젠 머리가 좀 컸다고 어차피 수학 숙제하면서 연산하는데 왜 또 해야 돼 이런 반항심도 나옵니다. 저학년 때는 예체능 위주로 학원을 다니다 보니 숙제를 할 게 없어서 저나 아이나 부담 없이 저녁 먹고 씻고 좀 책 좀 읽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 후딱 가거든요. 이 시간을 귀하게 쓰지 못한 게 아쉬워요. 선배 엄마들이 연산을 외쳤던 이유를 지금 알겠어요. 아무리 수학 개념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풀어내도 계산에서 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연습시켜서 연산만은 자동으로 쓱쓱 되도록 만들어 두세요.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일기 쓰기를 꾸준히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등에선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 일기 쓰기가 주말 숙제로 나오는 학년이 있었고 아닌 학년도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숙제로 나오면 아이한테 강제로라도 쓰게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숙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해보면 좋겠어요. 저희 집의 평범한 꼬마는 워낙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라 일부러 쓰라고 강요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담임 선생님이 시키지 않으시더라도 같이 세 줄이라도 매주 일기나 주제 글쓰기를 강제했었어야 하는데 후회가 듭니다. 저는 이미 실패했지만 다른 분들은 초등 입학과 동시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이게 하세요. 안 그럼 초등 고학년이 되어 이제서야 같이 써볼까 해도 사춘기가 점점 다가오고 엄마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나이가 되다 보니 시켜도 안 하는 시기가 됩니다. 정말 짧은 글쓰기라도 시키고 같이 읽어보면 자신이 자신의 글을 읽으면서 고쳐나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저희 집 꼬마와 같이 보통의 아이는 정말 단편적으로 생각을 내뱉더라고요. 유치원 시기나 초등 1학년 시기는 글쓰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럴 땐 아이가 한 말을 엄마가 대신 써주기라도 하고 초등 1학년이 되면 일기 쓰기와 같이 글쓰기를 국어 시간에 배워요. 그 시기에 아이에게 슬쩍 한 줄이라도 먼저 시작해서 3줄, 5줄 이렇게 무한 칭찬과 함께 글 쓰는 양도 늘려봐 주세요. 그럼 나중 돼서 엄마들이 많이 찾는 독서 논술 학원비를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건 진짜 아이에게 잘 만들어줬다 하는 습관 하나를 공유드려 볼게요. 바로 독서 습관입니다.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 전 꼭 책을 읽어주다 잠들었고 초등 1학년 때는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점점 글밥을 늘려 현재는 제 책도 아이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은 학습만화는 절대 사주지 않고 아이가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이든 어디선가 친구가 추천해준 책이든 읽고 싶다고 하면 식비를 아껴서라도 꼭 사줬어요.
다만 한 달에 쓸 수 있는 도서 비용이 가정 경제상 정해져 있어서 새 책보다는 당근에서도 찾아보고 알라딘에서 중고 서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약속 중간에 시간이 비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서점을 꼭 가서 책을 함께 읽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 해서든 도서관이든 서점을 가서 책 읽을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서점에 갈래? 라고 물어보면 너무 좋아하고요. 주말 하루 도서관에 가면 두세 시간은 서로 각자 책 읽다가 집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이동할 때 본인이 읽을 책 들고 다니는 편이고 학교 도서관에서 본인이 읽었던 재미있는 책은 저한테 추천도 해줘요. 저희 집에서 학습 만화를 절대 사주지 않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한두 권 허용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책에서 단편적인 웃기고 재밌는 말들과 장면들만 골라보고 아이가 깊이 있게 책을 읽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읽은 학습 만화를 저도 같이 읽어보고 알게 된 내용을 슬쩍 질문해봐도 전혀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짧은 글에 너무 익숙해서 조금만 글이 길어져도 읽지 않으려고 해서 바로 금지시켰어요. 분명 아이들마다 학습 만화를 읽는 스타일은 다를 테니까 아이가 글밥 많은 책도 읽고 학습 만화도 간간히 간식 먹듯이 읽는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아서 금지했고 현재는 완전 금지해서 조금은 느슨하게 아이가 용돈으로 산 학습 만화는 본인의 쉬는 시간에 볼 때 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꽂힌 만화가 있어 보고 싶어 아침 돌봄 교실을 부지런히 갈 때는 또 내버려 둡니다. 학습 만화가 아이 독서량의 대부분을 차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의 독서 교육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아이를 키우며 깨달은 작은 경험담들이에요.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막상 매일의 육아와 일, 집안일을 겪다 보면 어떤 습관은 놓치고 어떤 건 예상치 않게 잘 잡히기도 하잖아요. 저도 아직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옆에서 조금씩 방향을 잡아주는 누적의 힘이라는 점이에요. 연산을 꾸준히 했으면 좋았을 걸, 글쓰기를 미리 시켜둘 걸. 이런 후회가 저한테도 있지만 반대로 독서 습관처럼 지금도 아이에게 큰 힘이 되는 습관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속도가 조금 느려도 때로는 돌아가도 그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것들, 일하는 엄마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작은 해답들을 계속 나눠볼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10년차 워킹맘이 아이 잘 키우며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었던 저만의 이야기들도 가져와 볼게요. 구독과 알림 꼭 하셔서 도움되는 제 이야기들 놓치지 마세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